처음 느낌은 보일러 시공. 저희 집사람이 이 강연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렇게 술 취해서 일찍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게 철학자면 나도 하겠다. 이상주의자가 현실주의자다라는 걸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꿈을 꾸기 시작해요. 저길 오르겠다고 다 힘들어져요. 현실이 막 다가와요. 사회는 이렇고요. 학점 이거 따서 되니 그렇게 흘러가면 된다고요? 나도 보이고 내가 극복해야 될 것도 보이는 거예요. 왜 괜히 그 꿈을 꿨을까? 꿈이 뭐예요?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지금 뭐를 해? 그걸 위해서? 꿈이 하나 있고 이 꿈을 이루려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지고 계세요? 여기 대학생들은? 가지고 있어요? 네, 세상을 움직이는 희망 메시지 이야기쇼 울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을이잖아요. 네. 독서의 계절. 두 분 어떻게 책 많이 읽고 계신가요, 지금? 가을이라서 책을 많이 들고는 다닙니다. 네. 하지만 잘 펼 시간이 없습니다. 어쩐지 몇 달째 똑같은 책 들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러게요. 책을 읽고 싶은데 이게 자꾸 신경이 다른 데 가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이패드로 영화 한 편 볼 시간이면 책 한 권은 충분히 읽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또 안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실 건데요. 이 좋은 계절에 책 한 권 읽고 많은 교양도 좀 쌓고 인문학적 소양도 좀 넓히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시면서 실천은 다들 잘 안 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또 안 되는 핑계는 다들 또 비슷해요. 알고 보면. 시간이 없어서요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네. 저희와 함께 하시면 그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그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로 나선 철학자, 현장 철학자, 오늘의 초대 손님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취업 대란과 스펙 경쟁 속에 인문학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인문학자가 있다. 철학 박사 강신주. 그러니까 일단은 철학을 한다라는 건 약간 불교적으로 말하면 보살의 생각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보들만 이쪽으로 가면 절벽인데 철학자는 이렇게 멀리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절벽이야. 못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애정이 있어야 돼. 인간에 대한. 국내 출판 시장의 비주류였던 인문학 서적. 하지만 우리 삶과 철학적 주제를 흥미롭게 풀어낸 그의 글에 독자들은 주목하기 시작했고, 특히 지난 2011년 발간된 철학이 필요한 시간은 판매 10만 부를 돌파하며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인문학은요,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죽어도 제가 살 수 있게 돼야 되고, 일어나려고 하는 아이만 이렇게 세워줘요, 우리는. 왜냐면 그렇게 일어난 아이만 서 있거든. 그러니까 벼랑에 세워요, 인문학자는. 그리고 네가 뛰어내리든지, 네가 비겁하다는 거 알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잔인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살면서 놓쳤던 혹은 외면했던 가치와 진실을 마주 세우는 철학자의 사명. 그는 전국을 돌며 대중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다. 내가 강의할 때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애들이 이렇게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막 정서적으로 자극을 해야 돼. 막 욕도 해야 돼. 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막 비 오고 흙바닥에 사람이 구르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꺼내주려면 난 더러워져야 된다니까. 근데 나는 위에서 이렇게 옷 입고 올라오세요. 우측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진짜 도와주려면 내가 더러워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교수님 맞으시죠?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신발이. 제가 이제 철학자고 아마 저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거고. 예. 그러니까 저 아는 사람들은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저는 사료입니다. 사료. 어떠세요? 저 맛있는 거 먹어요. 사료야. 그냥 사료도 맛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여전히 철학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거를 다른 과목 교과서 공부하듯이 공부해서 교양을 쌓으려고 그래서 그래.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기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었어. 죽음에 대한 소설이라든가 문학이 철학책이 안 읽힐 것 같아요?
읽힌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사느냐 이 문제야. 철학은요 무겁게 만들어요 우리를. 아, 내 한걸음이 굉장한 파괴력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철학을 진짜 제대로 이렇게 향유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벼워서 그래요. 입시와 취업, 세상이 요구하는 당장의 쓰임새를 위한 공부. 책보다 스마트폰이 가까운 인문학의 위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는 오늘 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다 꿈이 있잖아요. 근데 꿈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꿈이 아니야. 꿈꾸기 힘든 사회니까 그래도 꿈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갖는 꿈들이 어른들이 꾸는 꿈, 사회에서 꾸는 꿈이 아니라 자기 꿈이라는 거를 가졌으면 하는 거. 그러니까 2단계로 아마 강의를 해야 될 거예요. 청춘이 꿈꾸기 어려운 사회. 하지만 반드시 품어야 할 온전한 나만의 꿈. 철학 박사 강신주와 함께 이번 주 이야기쇼 울림에서 찾아보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인기 있는 철학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책도 많이 내셨고요. 또 젊은이들을 상대로 많은 강연도 하시고 많은 상담도 해주고 계십니다. 동서양 철학을 아울러 얘기할 수 있는 철학자, 뜨거운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주 박사입니다. 박사님, 어떻게 앞선 소개 멘트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가장 인기고 가장 바쁘고 젊은이들을 상대로 가장 많은 상담과 또 강의를 하고 계신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유, 그렇지는 않아요. 저보다 더 바쁘신 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강연을 가면은 네. 앞에 벌써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강의를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 저보다 더 바쁜 사람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네? 박사님보다 일찍 강의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저한테 주목을 하니까 제가 바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 저자나 뭐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강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가시는데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6분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저만 한 걸로 기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예. 그만큼 호소력이 또 강하셨고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언뜻 봐서는 이 철학자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또 철학자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1차적으로 예. 저를 몰랐던 분들은 처음 느낌은 보일러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이제 옷들이 대개가 이제 저 대학교 때 암벽을 탔었기 때문에 등산복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 타는 사람처럼 네.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렵게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철학자 얘기하잖아요. 여기 분들이 지적인 어형이 있어서 이러고만 있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떠드니까 그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들리게 하려면 제가 사실 철학은 더 많이 하니까 철학이 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 시장 주민들을 만나면 뭐 고등어 얘기서부터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가 탁 튀어나와 아줌마 길을 이렇게 접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 철학자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거가. 현장 철학자의 문제가 아니라요. 대화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아이를 놓고서 제가 갑자기 장자 얘기를 하면은 얘랑 대화 안 하겠다라는 거고요. 아이도 그렇게 느끼죠. 이게 뭐야, 이게 대화가 아니라 가르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배우신 분들이 자식까지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부모가 너무 똑똑해서 그러고요.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놔야지 애랑 얘기가 되고, 애가 쓰고 있는 뭐 인터넷에서 짧게 줄인 얘기들 있죠. 그걸 써야 돼요. 근데 그거를 쓰게 되면 자기는 고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뭐 부모와 자식은 이제 계속 멀어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목적은 오늘 대화니까. 저희와도 초등학생과 대화를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긴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제가. 저게 철학자면 나도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항상.
저게 강연이면 야 나도 나도 하겠다. 하겠다. 이게 좋은 반응이에요. 이게.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아, 왜냐하면 인문학자는 뭐 내가 유식하다를 보여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삶 고민하고 자기 얘기하고 내 삶이 맞네. 나도 내 스스로 반성할 수 있네. 이런 걸 남겨주는 거지. 제가 잘못해서 툭 던지면 제가 교과서가 돼버려요. 암기는 하는데 삶에는 안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빠져나와야 돼요. 잘. 그래서 보통 사랑은 어떤 타인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해야 되죠. 어쨌든 지금까지 주신 말씀이나 아니면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그 벽은 좀 낮춰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편안함 때문에 인기가 예. 많으신가 봐요. 한 달에 한 75번, 하루에 평균 2.5번 강연. 강의를 하신다고요. 3개월 전에요. 아, 지금은요? 3개월 전에 그 위경련이 심하게 왔어요. 몸이 그거를 한 7, 8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는 1시간인데 내려올 때 8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위경련은 위가 뭉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공처럼 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얘가 이렇게 퉁퉁 튀어요. 위에 툭 달 때마다 아파서 블랙아웃이 돼요. 안 보여 앞이. 그러니까 10걸음 걷고 앉아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앞이 또 보인다. 그러면은 다시 또 10걸음 가니까 8시간 걸리더라고요. 보통 위경련은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술은 안 먹어요. 원래 안 술은 드세요? 술은 안 드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담배로 담배로 가자. 그래서 저기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전 담배를 사랑해요. 어쨌든 그 철학 박사답지 않은 그런 이미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원래는 공학도 하셨다라고. 예, 공학이었어요. 무슨 계기로 철학을 공부를 하셨고. 계기가 없고요. 그 80년대 그 대학생들의 특징인데요. 지금 젊은 대학생들은 모르는데 우리가 수업 들었을 때요 전공만 안 들었거든요. 이 대학이 유니버시티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한 사람을 이해하려면 대학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음악도 듣고 우리는 소설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국문학 지식이 있어야 되죠. 또 나중에 이제 사고 치면 법원에도 끌려가요. 그러니까 법도 좀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애인이랑 또 음악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 음악 되고 또 애인 더 잘 사귀려면 피아노도 좀 치면 좋죠. 그러니까 대학에 예를 들면은 자기가 의대 다녔다고 세계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자공학과는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회사에서 좋아하죠, 사실은. 딴 거 신경 안 쓰고 우리 조직에 와서 그것만 특화된 사람. 근데 그러면 사람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컴퓨터 만질 때만 살아있고 끝나고 나면 취미 생활이 없는 거 아무것도 못해. 아이랑 소설 얘기도 못하고 문학 얘기도 못해요. 근데 80년대만 해더라도 이렇게 경쟁 교육이나 사회 자체가 이렇게 심하게 신자유주의 경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문학 과목도 듣는 거죠. 가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시로 휴학계 내고 수시로 휴학계 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대학의 자유라는 게 별게 아니라 3분의 2만 수업 들었으면 학점에 지장이 없었어요. 80년대. 그러니까 9월에 개강하죠. 2학기가. 네. 9월에 개강하죠 지금. 우리 왜 9월에 뭐하러 학교를 와요? 어차피 한 달 쉴 건데. 그러니까 15일이나 20일 좀 들어가요. 이제 물론 이제 핸디캡은 뭐냐면 내가 수강 신청을 못 해요. 친구가 해줘야 돼. 근데 친구가 이상한 데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또 열심히 듣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린 나머지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하는 거죠. 어떨 때는 뭐 실현당한 친구는 사찰에 가가지고 이제 스님이랑 사랑에 대한 고민을 해요. 저는 아직도 수수께끼예요. 스님이 뭐 한다고 사랑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는데 스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그 머리 깎거라. 사랑하지 말고.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어떤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997년이 우리 사회에서 결정적이에요. 그 IMF 사건이. 그때 이후부터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곳이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직업학교가 됐죠. 전문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순간 TV를 딱 트신 분들은 과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가장 바쁘고 가장 많은 강연을 하고 요즘 가장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철학자이십니다. 강연 요즘 어떤 주제로 강연 많이들 이렇게 부탁해 오십니까? 강연이 예. 올해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네. 그 대통령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이제 막 그걸 흉내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흉내를 낸다. 그러니까 막 뭐 어떤 한마디로 뭐 지나가는 식으로 대통령이 인문학 그러면 다 인문학 하려고 그러는 거. CEO가 가서 칸트 이러면 다 직장인들이 칸트 읽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이 베스트셀러 되는 게 별게 아니라요. 이렇게 이제 회사 CEO가 이게 다 모였을 때요. 무슨 어떤 작가의 뭐에 따르면 이러면 다 사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최근에 보면은 뭐 인문학 이런 얘기를 이제 CEO서부터 이렇게 좀 어쨌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또 원론적인 걸 저한테 물어보죠. 도대체 인문학이 뭐예요? 요 강의가 제일 많아요. 좀 터무니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인문학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뭔가는 자기들이 책을 읽고 있는데 내가 뭐 읽고 있는 거예요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실 슬픈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걸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지금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냐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냐고, 내지는 뭐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안내해달라라는 식이죠. 왜 이거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좀 먼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인문학을 막 떠들기는 하는데 그냥 유행처럼 트렌드처럼 떠들고 있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강의도 강의시지만은 고민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해주세요. 맞아요. 요즘 예. 이렇게 철학관을 차렸다는 소문도 있고. 아유 철학까지 아니고 저 대학로 벙커에서 이제 다상담이라는 그걸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벌써 이제 2년이고 요번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힘든 일이라 한 7시 반서부터 한 2시 새벽 2시까지 그걸 한다라는 건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흥행이 잘 되기 때문에 그 벙커 측 담당자들은 한 달에 4번 하자고 막 이러는데 한 번 상담을 끝내면 한 2, 3일은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렇게 고민을 한번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고민을 들었을 때요. 내가 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 고민을 들었더니 너무 힘들어질 때 있어요. 마치 내일처럼. 그러면 그 고민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홀가분해진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그리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진짜 힘들어지면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가벼워져. 근데 반면 내가 그냥 철학자로 얘기할 수 있죠. 그건 당신은 이런 거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해서 그 사람과 얘기했는데 내가 안 힘들면 그 사람은 자기 고민을 그대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7시 반서부터 한 6시간 정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막 뭐 옛날에 보면 막뭐 위에 막 하마 올라가 있고 코끼리 올라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짐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막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또 얘기하자고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 단호하게 얘기해요. 힘들어요,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빨리 사무실에 가가지고요. 집필실에 가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교회 한 곡 한 서너 곡을 들어요. 왜냐 너무 많이 사람들한테 집중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자다가 새벽쯤에 집에 들어가서 자고 그거를 이제 2, 3일 동안 좀 릴렉스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뭐 한 달에 4번 하자고 4번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그렇게 흥행이 잘 된다는 건 그만큼 고민이 많다는 얘기일 수가 있겠네요.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철학자의 눈에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형식이 의외로 비슷한 때가 많아요. 돈 걱정하시죠? 이 돈이 좀 부족하면요 가정이 불화가 와요. 근데 우리가 또 착각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고뇌라고 생각하는데 고민의 해결책은 아주 쉬워요. 모든 가족성원들이 연봉 5억씩만 받으면 행복해진다? 별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문제인데 대부분의 고뇌들이 사회 구조적이거나 이런 문제들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누군가 격렬하게 했을 때 보면 바닥에는 남편이 최근 실직을 했거나 뭐 이런 문제들 내지는 시부모 중에 한 분이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거나 이런 경제적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러면은 너무 내가 초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건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건수를. 요거 폭발할 건수를 기다리자. 이럴 때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시어머니한테 돈 많이 들어가는 걸 터뜨려 여기한테. 운 없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또 그 아이가 와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괴롭혀요 이래요. 그러면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면 제 해결법은 사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분한테 갑자기 2억을 드리고 싶지. 그럼 최소한 3, 4년간 그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자중자애하셔야 돼요. 많이.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면요. 가까운 사람과는 만나는 게 아니에요. 터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지키시면 사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요,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가야 돼요. 막 화난 상태에서 가잖아요. 그 잘못하면 진짜 옛날 어른들처럼 음식이 짜다 상을 엎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날 스트레스가 없으면 상을 안 엎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이쪽 이제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남편에 대해서. 저거 나 싫어하나 보다. 그럼 그 화가 있을 때는 화가 없어질 때까지 혼자 있어야 되고요. 무슨 뭐 두더지를 잡든지 뭐 어쨌든 스트레스를 풀고 들어가야 돼 다. 그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그래서 제가 착각에 빠지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우리가 요새 전업주부가 별로 없죠. 같이 일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나쁜 조건이에요, 사실은. 두 부부가 같이 일해야지 경제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사랑을 못 받아요. 이 사랑 잘 받은 아이들은요,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충만하게 자라죠. 근데 부모가 항상 떨어져 있었던 아이는 일종의 피해의식 속에서 자라니까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보다 자식에 대해서 더 절절해요. 자기 배에서 난 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편은 죽어도 되지만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이런 생각이 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피곤할 때는 아이를 안으시면 안 돼요. 그럼 아이가 느껴질 것 같지 않아요? 엄마는 막 인상 쓰는 데 거예요. 막 힘들다고 막 인상 쓰고 하품도 하고 막 이러면서 나는 신사임당이야. 나는 신사임당 이럴 때 아이는 불안해요. 무서워. 그리고 그 불편하죠, 좀. 그냥 자면 되는데 왜 나를 자꾸 안아요? 그러면 오히려 엄마가 없었을 때 편안함을 아이가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술 취해서 아이한테 막 술주정을 한다고 해봐요. 어떤 어머니가 직장 스트레스로. 아이는 딱 보면 엄마를 본 게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거죠. 아이랑 1년에 한 번만 만날 때 가장 행복한 얼굴로 가야 돼요. 그러면 364일을 아이는요, 엄마를 그리워해요. 나 봤었을 때 가장 행복했었던 사람이니 보고 싶죠. 근데 반면 우린 거꾸로 한다니까요. 자기 스스로는 괜찮아. 나는 엄마 노릇 다 했어요. 나는 피곤해도요, 술 취해도 안아줬어요. 술 냄새 나면서 뽀뽀도 해줬어. 이거 그냥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아이는요, 싫어요. 엄마가 입에 술 냄새 안 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술이 깨고 와가지고요, 눈도 충혈 안 되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봤더니 엄마라는 사람이요, 꽃처럼 밝아지면 1년에 한 번만 만나도 돼요.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가듯이요. 나는 이 역할을 해줘야 돼. 이러면서 이거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난 너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너는 나를 싫어해? 무슨 최선을 다해요? 행복하다 와 술 취해가지고 인생에 그렇지 않니 이러면요. 저희 집사람이 이 강의는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당신은 일찍 와서 애들이랑 좀 시간을 같이 못 해주냐고. 괜히 이렇게 술 취해서 일찍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끔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들어가서 놀아준 게 애들한테 더 좋다는 거잖아요, 결국. 술을 덜 마시는 방법도 있잖아요. 아니요, 이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자꾸 집에 들어간 것보다는 스트레스는 밖에서 해소하고 스트레스 안 받을게. 컨디션 좋을 때 집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나운서님이 지금 계속 바깥에서 놀겠다라는 각오를 피력하는 건데 최선을 다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은 거야.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내 아이들이랑 이런 뭐 부인이랑 보고 싶은 거죠.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죠. 잘하는 문제는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연주회 갔을 때 잘하려는 아이들 보면 막 불안해 죽겠어요. 자기가 연주했으면 좋겠고요. 그 노래방 같은 데 가보시죠. 잘하려는 아이들 참 꼴불견 아니에요? 그냥 부르면 되잖아요. 그냥 막 잘하려고 하는 아이들이랑 노래방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려는 자세는요 굉장히 좀 나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박수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잘해라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예요. 그냥 내가 컨디션 좋을 땐 내가 그냥 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최고시다 오늘. 근데 잘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하면 결국 뭐 집에 들어가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예. 계속 바깥에서 노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놀아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신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딱 잡잖아요. 이걸 계속 힘들어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 바깥쪽에서. 그럼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런 거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바깥쪽에서 뭘 잡고 있으되 놓고요. 쉬고 와야 돼요. 그래야 사실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 내가 좋아하는 가족들인데 그걸 안 잡을까 잡죠. 그런데 이거 지금 이 잘한다는 건 그거예요. 다 이렇게 놓으시다가 힘도 빠졌는데 여기서도 한번 해보겠다고. 안 돼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 사람 에너지는 한정돼 있어요. 사실 시간의 문제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몇 시간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집중 많이 못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요. 꽉 잡고 있고 이렇게 있으면 다음에 연속으로 뭘 못 잡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놓고 충분히 아이를 들 수 있고 가족들이나 친구와 애인을 들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는 상태에서 가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집사람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아까지는. 책을 그동안 한 30권 내셨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이거 인문학 책, 철학 책 그러면은 잘 안 팔려요. 맞아, 한 200부 정도. 뭐 200부, 뭐 이런 식? 2,000부, 2,000부? 조금 더 써요. 근데 10만 부 넘게 팔리신 네. 게 되게 철학 이례적인 책에. 일이라고. 예. CEO들이 많이 맞아요. 다니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점에서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쇄 로만도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근데 그것도 보면은 이제 돈 벌려고 책을 쓴 게 아니라서 그런 건데요. 첫 번째 건이랑 최근에 쓰고 지금 탈고해서 이제 다음 달 15일 나올 것까지 이제 보면 매번 글 쓰는 게 좋아요. 제가 그러니까 쓰는데 운때가 맞아요. 몇 번은. 그 처음에는 강신주가 누군지 모르니까 안 사죠 당연히. 근데 그러니까 저자 이름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조금 유명해지면요 저자 이름 보고 사요. 그러니까 판매 부수가 좀 늘죠.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어떤 계기가 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오늘 제가 여기 방송 나왔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 처음 보신 분 있죠. 그럼 책 산다니까요. 사실 거죠. 여러분들은 제 책을 사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 직업이 없기 때문에 10% 인세가 저한테 입금이 돼요. 그러니까 강의가 좋았다 그러면 서점에 가서 30권 정도 되니까 30권을 많이 사시고요. 그렇게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가족끼리 돌려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사고 어머니도 사고 딸도 사고 무슨 소리인지 알죠? 예. 그 30권의 책 중에 특별히 애착이 가는 책은 있어요? 김수영을 위하여라는 아. 그 책이 정서적으로는 제일 강한 게 그 사실 부모님을 그닥 존경하지 않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사시다 보니까 제가 큰 아들이고 제가 등치가 좋잖아요. 그래서 때리게 맷집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좀 많이 맞으면서 지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좀 어렸을 때 좀 금방 좀 약간 좀 성숙해진 거라 이게 스트레스로 때리는 건지 나를 아껴서 때리는지는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를 그렇게 그냥 그래서 하니까 제가 무슨 동네 개도 아니고 나름대로 큰 아들인데 뭐 이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보면 대학교 때 아버지를 찾게 돼요. 아버지를. 그래서 제가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했던 게 김수영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수영의 시를 읽으면서 어쨌든 어른의 그런 어떤 풍모들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김수영을 위하여를 썼을 때가 이제 그 책이 이제 저한테 많이 남고요. 이제 체력적으로는 철학 대 철학이라고 한 1000페이지 육박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거를 한 4개월, 5개월, 그러니까 자료 준비 끝난 상태에서 하루에 9시간씩 집필해서 4, 5개월을 집필한 책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막 결막염 오고 그랬던. 그때 바닥을 봤죠. 나는 이제 이 정도 이상의 두께는 못 쓴다. 단행본을 쓰는 저자들은요, 그 한 권을요, 그냥 끝내야 돼요, 쭉. 그러니까 중간에 한 달 텀을 두면 독자들은 잘 모르는데 독자들은 정서적으로만 알아요. 흐름이 끊긴 것 같아. 그러니까 백두대간을 종주한다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그냥 종주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토요일은 여기까지, 다음 주는 여기까지. 이게 무슨 종주예요, 종주가. 그래서 장난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이제 한 책이요, 하나의 종주 코스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친 부분에서 독자들도 지칠 거고요. 제가 힘을 내는 부분에서 힘을 내면 책 읽기가 재밌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행본 같은 경우 쓸 때 최대치가 이제 그 철학 대 철학이 제 최대치예요. 다시는 그렇게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쓰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렇게 얼굴이 붓고 결막염이 와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뭐라 그러냐면 눈이 이렇게 여기 붓는 거 있죠. 이렇게 예. 계속 고름처럼 나오고 병원에 가서도 이제 얘기를 의사한테 했더니
죽으려고 그러냐고, 왜 그렇게 했냐고. 이제 그게 이제 그 두 권의 책이 남아요. 하나는 물리적으로 힘들었던 거. 김수영을 위하여는 이제 6월 16일 날 김수영이 죽거든요. 6월 16일 날. 그날이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었는데 이제 손님들 처음에 떠오죠. 이제 첫날. 저녁에 이렇게 혼자 이제 남아서 11시쯤 보니까 6월 16일 보니까 김수영이 그거 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 제가 아버님을 좋아했나 봐요. 나름. 그러니까 아버님이 있어서 김수영이 그 보충 역할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김수영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글 쓴다라는 거는요. 글 쓴다라는 건 그 사람을 다시 안 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사람과 헤어지고 싶으면요. 집에 그 사람에 대해서 디테일을 묘사하세요. 저놈이 언제 방귀 끼고 얼마나 게으르고 하는 진짜 있는 그대로 쓰면요. 저 만정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어떤 걸 묘사를 한다라는 건요. 거리를 둬야 되잖아 이렇게. 그림 그려도 거리를 두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있으면은 거리를 두시면 안 돼. 묘사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얘 가슴팍에 이렇게 묻혀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묘사하기 시작하면요. 보이는 거예요. 얘의 연봉은 얼마? 학점은 뭐? 기타 등도 보이잖아요. 보이게 되면 조금 있으면 헤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우리가 어떤 저자가요. 저는 김수영을 썼잖아요. 그러면 김수영 시를 옛날처럼 못 읽어요. 김수영이랑 이제 결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책이 이제 저한테는 컸죠. 그래서 두 권의 책이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아요. 그 올가을에 이 책 한 권만은 아마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읽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한 권을 추천해 주신다면은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 그 저자 강신주 외에도 예, 한 권쯤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제 책 이외에요? 저한테 물어봐요 간혹. 네. 선생님 좋은 철학책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럴 때 저는 항상 얘기하죠. 제 책이 제일 좋다고. 저자한테 다른 저자를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자존심이거든요. 나는 가장 좋다고 내가 글을 썼는데. 네. 제 책 중에요. 알겠습니다. 제 책 중에서 나올 책인데요. 나올 책. 네. 아니 다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정이 너무 바쁜데 출판사가 배수진을 쳐놓은 거예요. 출간일, 독자와의 만남, 사인회 뭐 다 써야 돼요 그냥. 일정이 다 펑크나니까 이제 15일 날 출간될 건데요. 다음 달에. 감정 수업이라고 제가 중앙일보인가요? 거기서 연재를 했던 거를 확장해서 쓴 거를요. 확장이 좀 많이 됐어요. 그게 한 400여 페이지 되는데 인간의 48개 감정이 있거든요. 아니 48개나 돼요. 그 감정을 잘못 오해하면 인생이 비비 꼬이거든요. 연민인데 사랑으로 알면 인생 진짜 꼬여요. 뭔지 알죠? 우리 감정의 디테일 선만 감정은 예언자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딱 들면 그게 맞아요. 되겐 처음에 들었더니 그 남자가 매력적이다라고 그러면 그 남자한테 가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가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감정은 예언 역할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는 그 감정이 무서워서 억누르죠.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누르는 쪽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섬세하지 못하게 돼서 48개의 감정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의 감정들을 그래서 제목도 감정 수업이라고 그때 연재할 때 붙였었는데 그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이 일반인들이 볼 때 좋을 것 같아요. 감정 하나마다 문학책이 하나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감정, 뭐 조롱이면 나스메 수새끼의 나는 고양이로서에다가 같이 매치되는. 그래서 그 재밌는 책이고 좀 도움이 그게 오히려 좀 될 것 같고 제 책이 대개가 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요, 예,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는데요. 이제 그 철학자가 강의할 때는요, 이게 사실 다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딱 얘기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제처럼 기억을 해두는 게 사실 편하거든요.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란 말 들어보셨죠? 이상주의자는 어떤 이상이 꿈 같은 거잖아요. 그거 추구하는 사람. 현실주의자는 뭐죠?
현실만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주의자냐, 너는 이상주의자면 현실주의자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의 핵심이 이상주의자가 현실주의자다라는 걸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꿈을 꾸는 사람만이 현실주의자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이상주의자가 현실주의자다. 요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거꾸로는 아니에요. 현실주의자는 이상주의자는 아니에요. 요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일단 비유가 제일 중요해요, 비유가. 알프스에 마을이 있어요. 우리 상표 이름이죠.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는 상표가 아니죠. 사실 북면. 아이거 북벽이 노스페이스예요. 굉장히 수직 3,000m. 그러니까 암벽 타는 사람들의 꿈이죠. 보통 이틀을 자야 돼요. 수직 암벽이에요. 수직 암벽 매달려서 자야 돼요. 북쪽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안 녹아요, 잘. 그러니까 얼음이 떨어지거나 녹을 때 산에 올라가면 진짜 위험하죠. 왜냐하면 해빙이 되는 순간 얼음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물이 있죠. 그 돌틈 사이에 있었던 돌조각도 떨어진다. 맞으면 죽어요. 뭐 이게 보호 장비 쓰죠. 그 오토바이 탈 때 보호 장비 쓰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그냥 죽어요, 떨어지면 오토바이에서. 그냥 폼이에요. 아, 또 이런 얘기하면은 경찰들이 또 뭐라 그런다. 예, 어쨌든지 간에 그런 노스페이스 같은 데가 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게 이제 그 북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매력적인 곳이죠. 지금은 이제 좀 빨리 올라가요. 등산 기술이 발달돼서. 거기서 너무 많이 죽었어요. 매달려서 죽어서 얼어요. 못 꺼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지금. 그 노스페이스라는 곳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 20세기 중반까지는 진짜로 힘들었고, 거기 가면 한 반 정도는 죽는 거예요, 매달려서. 그냥 매달려요. 로프가 모자라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영화도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보조 로프를요, 200m짜리만 가져갔으면 되는데 배낭이 무겁다고 한 80m 정도만 가져가서 매달려왔더니 30m, 20m 후에 매달려. 못 잡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얼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노스페이스라는 곳인데 어떤 꼬맹이가 태어나요, 그 마을에. 그 마을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비범한 아이예요. 꿈을 꾸기 시작해요. 저길 오르겠다고. 저기를 오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꿈이죠. 지금 오른 건 아니잖아. 이상이죠. 자, 이 꿈을 딱 꿨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되죠? 세상이 변한다? 어떻게 변해요? 다 힘들어져요. 예전에는 노스페이스를 편하게 봤어요. 예쁘다 이렇게 봤어요. 웅장한 걸. 이제는 뭘로 보여요?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거. 현실이 막 다가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조그만 나무만 있어도 올라가고 조그만 돌멩이만 있어도 올라가겠죠. 근데 너무 힘든 거야. 한 2m짜리 돌멩이 올라가다 뚝 떨어져요. 근데 저기서 3,000m인 걸? 그래도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보죠. 그 다음에 노스페이스를 또 한번 봐요. 어느 날 떨어진 날. 또 10m짜리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노스페이스를 보면 또 어때요? 10m도 이렇게 아픈데 저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현실은 더 높아져요. 무슨 말인지 제 이해되시죠? 자, 이거 보세요. 꿈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발견하는데 어떤 현실이냐면요. 극복해야 될 현실로 보여요. 제가 이상주의자가 현실주의자라고 그랬던 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꿈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개꿈이 있어요. 현실을 도피하려고. 열심히 일 안 하면서. 로또 사시잖아요. 로또. 이거 완전 개꿈이잖아요. 개꿈. 그 꿈을 꾸면요. 자꾸 보여요. 이렇게 세상이 행복할 것 같아 나중에.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공부 안 될 때. 고등학교 때 기억나죠? 대학에서 미팅하는 꿈들 꿨어 안 꿨어요? 꿨지? 왜냐면 공부 안 하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꿈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꿈이 있고요. 현실을 보여주게 하는 꿈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노스페이스 앞에 있는 소녀는 제대로 된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왜 괜히 그 꿈을 꿨을까? 조금 편안한 꿈도 있잖아. 그 아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10살, 15살 조금씩 나이가 들어요. 들면 들수록 압박이 와요. 노스페이스가 불러요. 이렇게. 너 충분히 성장한 것 같은데 이제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니? 뭐 이 느낌 있죠. 굉장히 무섭거든요. 암벽을 탄 분은 알아요. 암벽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죠. 어머 돌 예쁘네 셀카 찍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암벽을 탔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딱 가잖아요. 너무 근사한 암벽을 보기가 일단 무서워요. 싹 본다. 이게
쫙 올라간 거 있죠. 암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올라올 수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올라올 수 있어? 그날 못 올라가면요. 집에 가서 너무 막 자괴감이 들어요. 막.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도 이제 그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아. 나 정도 나이 되는 사람은 이제 노스페이스를 오르기 시작하는 나이가 올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산이 불러. 아침에 이제 창문 열기도 힘들어요. 노스페이스가 밝게 웃는다?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니? 오늘은 힘들다고? 그럼 일주일 뒤에 올라와 봐.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죠. 무섭죠? 왜요? 노스페이스로 오른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가 결단을 내려요. 꿈을 포기하면 돼. 꿈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스페이스가 달리 보인다? 어떻게 해요? 그냥 멋진 웅장한 산으로 꿈을 포기하는 순간. 꿈을 포기했었을 때 보이는 현실과 꿈을 가졌을 때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꿈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쵸? 나로 하여금 극복해야 될, 반드시 이겨내야 될 현실을 보이게 하는 꿈이 있고요. 현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꿈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가 아니라 돈 더 많은 아버지였으면, 내 남편이 지금 남편이 아니라 다른 옆집 아저씨였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런 식의 꿈을 꾸잖아요. 내가 다녔던 과가 이 과가 아니라 다른 과였으면, 진짜 꿈을 꿨으면 전과로 공부를 해요. 근데 그냥 그 생각하는 거야. 친구한테도 그러는 거야. 난 옆에 과로 옮길 거다. 근데 안 해. 이건 지금도 공부 안 하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꿈도 두 종류가 있어요. 꿈도 현실을 보여주는 꿈이 있고요. 그렇죠? 극복돼야 될 현실이라고 그래야 돼요. 정확하게. 이제 그게 말이 느낌이 오시죠? 이상주의자만이 현실주의자예요. 가장 탁월한 이상주의자만이 가장 탁월한 현실주의자예요. 그 꼬맹이가 두 가지 현실을 발견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반드시 올라가야 될 이거 북벽이 보여. 그 현실이 보여요. 나 자신도 보이지 않아요? 난 어려. 난 자꾸 떨어져. 난 더 운동을 더 해야 돼. 암벽 타려면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손에 이거예요. 이거. 저 지금 떨어져요. 저는. 저 지금 뱃살도 있고 이래가지고 떨어져요. 저는. 이분도 못 타요. 이분도 못 타고 여긴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 이 정도면 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뒤에 분들 거의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죠. 나는 왜냐면 손가락 하나로 내 몸무게를 받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보이죠. 나 팔 힘이 어떨까? 이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요, 현실이. 반면 두 번째 기억나죠? 올라가면 뭐야? 이렇게 또 꿈을 제거하려면 또 스스로 정당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오늘 버릴래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초탈한 척해요. 되게 이럴 때는 올라가면 뭐 하냐? 어차피 내려올 것을. 뭐 이런 식으로 뭐 초탈의 합리화를 해가지고 꿈을 버려요. 대개가. 그리고 보는 노스페이스는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현실이에요. 어떤 현실? 노스페이스가 있는데 돌아가면 돼요. 우리는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해요. 바꾸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돌아가고. 뭔지 아시죠? 물처럼. 앞에 장애물을 뚫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적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휩쓸리면서. 대부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현실주의는 뭔지. 산 올라가기를 포기해서 보는 노스페이스를 보는 풍경처럼 보고 있는 현실주의 아닌지. 세상 물정 안다고요? 사회는 이렇고요. 학점 이거 따서 되니 그렇게 흘러가면 된다고요? 그런 거 아닌지. 꿈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봐요. 그렇죠? 꿈이 없는 사람도 현실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한 거예요. 현실주의자는 이상주의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상주의자는 현실주의자예요. 반드시.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현실을 갖고 싶죠? 현실 진짜 갖고 싶지 않아요? 나도 보이고 내가 극복해야 될 것도 보이는 거예요. 삶이 피 터져요, 진짜로. 그때부터는 막 게을르지도 않아요. 막 열정, 정열 자체가 되는 거예요. 꿈이 하나 있고 이 꿈을 이루려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지고 계세요, 여기 대학생들은? 가지고 있어요? 얼굴은 뭐 벌써 이미 저 해탈을 하신 건데요. 어차피 꿈을 가지면 뭐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 막 열정이에요. 열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두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자고요. 이상주의자는 가장 탁월한 이상주의자만이
현실을 극복돼야 될 현실이죠. 정확하게 그걸 봐요. 인간의 역사는 그리 움직였어요. 이런 꿈이에요. 사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은 사회를 바꿔요. 극복해. 나 스스로도 변하고. 반면 꿈을 접으면 무슨 좋은 사회가 와. 어떻게 우리 집에서 폭력이 사라질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냥 적응하면 돼요. 아버지가 화났는데 산으로 도망가자. 뭐 이런 식의 결정이에요, 다. 여러분들은 어떤 현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상주의자, 현실주의자 대립되는 거 아니에요. 대립시키지 마세요. 넣어놓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우린 두 가지 현실을 가질 수 있어요. 꿈과 이상을 가져서 발견되는 현실과 꿈과 이상을 포기하고 발견되는 현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되물어 봐야 돼요. 나한테 앞에 있는 현실이 있는지, 극복돼야 될 현실이.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는 두 번째 문제를 해야 되는데요. 꿈으로 이제 집중해야 돼요. 이상과 꿈을 다 꾸고 있죠. 지금도 제가 얘기했을 때 나 꿈이 있고 노력하고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내 꿈이 아닐 수가 있다고요. 어머니의 꿈일 수가 있고 사회의 꿈일 수가 있고 선배의 꿈이고 교수의 꿈인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 의대 간 아이들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뭐 법대 간 아이들도 많아요. 판검사 아이들도 있다고. 이놈들이 다 말로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대요. 한 명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 돕는 아이들이. 다 성형외과로 다들 가더라고요. 다. 아, 가난한 사람들인가? 판검사 하려는 아이들도 그렇지 않아요. 말로는 그래. 말로는 얘기를 해요. 나는 뭐 의사가 돼서. 국경 없는 의사에 한 명도 안 가. 이들의 목적은 의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거예요, 목적이. 나는 아이들이 내 친구들이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고. 그리고 부모들이 가난해서 우리 때는 이제 부모들이 가난했었잖아요. 부모들이 돈을 벌길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나도 그걸 받아들였고 내 꿈으로 생각했고 가장 돈을 잘 버는 것이 의사였다고 얘기하면 저는 훌륭하다라고 봐요. 근데 이들이 의대 딱 가면 변한다 인간들이?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떠들어요. 뭐 막 얘기를 해. 국경 없는 의사에 아무도 안 가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솔직하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잘 벌겠다. 뭐 이런 거. 근데 왜 돈을 더 잘 벌어요?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 가지고 돈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하죠. 1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여행 갈 수 있는 거와 500만 원을 출발해서 여행의 자유의 범위는 다르죠. 1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옷과 5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브랜드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사회에 적응한 거예요. 동물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 생존한다. 꿈은 없어요. 적응하면 돼.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꾸고 있는 꿈들이요. 내가 꾸고 있는 꿈이 나의 꿈인지 진짜 나의 꿈인지 사회에서 이런 꿈을 꾸라고 부모가 원해서 내가 꾸고 있는 꿈인지 요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기 꿈인지 아닌지는요. 놀랍게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첫 단계에서 막인데요. 내 꿈이 아닌 경우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딱 되는 순간 이제 뭐 하지? 이 느낌이 오고 내 꿈이었던 게 조금 실현된 거.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출가학교를 갔는데 어떤 아이를 사학과를 간 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사학과에 딱 들어왔어요. 부모도 뭐 이런 집안이 좀 사학 쪽인가 봐. 그래서 지는 역사학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 꿈이었나 봐. 딱 들어갔더니 느낌이 이거였대요. 이제 뭐 하지? 이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부모였던 거, 부모 거였던 거예요. 근데 내가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있죠.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 꿈일 때, 아직 실현이 안 될 때 그게 내 꿈인지 부모의 꿈인지 사회의 꿈인지 다른 사람한테 영향받아서 꾸는 꿈인지가 구별은 안 돼요. 했을 때 알아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꿈이라는 게 생각이 나면 무조건 해야 돼. 방송국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루 이틀이면 알아. 하루 이틀이면. 젠장할. 계속 방청을 하다 보니 적성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그럼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중간에 방송국에 들어온 게 힘들다고 포기하잖아요. 평생 후회한다고요. 그게 내 꿈인지 남의 꿈인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꿈이 힘들어서 포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내 꿈 아니야. 이러면서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또 만났던 어떤 아이는 또 이래요. 공무원 시험, 생계가 힘드니까 공무원 시험 보려는 아이들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이에요.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무원 시험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있죠. 이제 저한테 그런 거야. 안 하려고요. 그래, 힘들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얘야, 어떤 걸 하고 싶은 게 있을 땐 무조건 이룬 다음에 버리는 거다. 넌 평생 버리고 산다. 내 꿈이요, 내 꿈이 나의 꿈인지, 나를 반영하는 꿈인지,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내 꿈 자체가. 그거는 이루어졌을 때 알아요. 결혼하셨죠? 결혼하셨죠? 그렇죠?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거나 결혼식이 끝났을 때 알아요. 이 여자가 내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스타트에 알아요. 스타트에. 아, 이게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예? 이렇게 뭐예요? 딴딴따따도 하고 너무 많이 간 거야. 패백도 드리고. 근데 비행기에서 알아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딱 그때 돼서 딱 만약에 결혼식이 딱 마무리되면 제대로 된 남자와 여자를 만나면 이런 식이 돼요. 이 사람이랑 이제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건 다 끝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삶이. 이해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나의 꿈인지 어떻게 휘둘려서 지금 남의 꿈인데 내 꿈으로 착각하는지는 어쨌든 꿈이 있었을 때 이거를 검증하는 수단은 하나밖에 없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내가 사랑하는지 이 여자를 사랑하는지 않으면 진짜 사랑에 빠져봐야 돼요. 그래서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키스도 하고 사랑도 나눠도 돼. 나눠보면 딱 안다? 그게 뭐하냐? 이러면 그냥 그걸 끝인 거예요. 끝이에요. 거기서. 근데 그 여자랑 그 남자랑 음식도 먹고 싶고요. 여행도 가고 싶고요. 공연장도 가고 싶어. 산책도 같이 하고 싶어. 할 게 너무 많아. 이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진짜 꿈에 그리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시작은 다 그렇잖아요. 이상형인 것 같아. 근데 되게 그게 이상하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뭔가 그거를 위해서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꿈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게 내 꿈인지 남의 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그걸 해봐야 돼요. 저 산에 오르고 싶잖아요. 힘들다고 올라가면 뭐해, 내려갈 건데 이러지 말고요. 올라가 보자고요. 일단은. 힘든 산에 올라가 봤죠? 안 올라가려는 비겁한 사람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올라가면 뭐해, 내려올 것을. 산은 정상이 목적이 아닌 것이야.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되게 사기꾼들이고 안 올라본 아이들이 그래요. 어느 산이든 정상에 밟아요. 일단은 밟고 내려와서 얘기하자고요. 정상에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공무원이 된 다음에요, 때려치는 거예요. 쿨하게. 공무원 의미 없다고. 의사가 되려면 의사가 되세요. 그리고 메스를 던지고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의술이야. 장사치고 사기꾼이지. 이러고 나와야 돼. 근데 꿈을요 이루지 못하잖아요. 평생 유령처럼 쫓아다녀요. 그때 공무원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남자랑 키스를 해봤어야 되는데, 막 오만 그때. 그러니까 그때 꿈꿨었던 시절에 머물러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가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야 돼요. 꿈을 꾸고요. 충족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나 자신을 알아가거든요. 나라는 사람을. 환멸을 많이 겪을 거예요. 이건 아니다. 또 하나를 버려요. 또 하나를 버리죠. 또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알아요. 아, 내가 누구구나. 나라는 사람은 이런 꿈을 가지는 사람이 나구나라는 걸.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빨리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다음부터는. 금방 아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소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있죠? 일단은 지금 두 번째요. 이 꿈이 내가 지금 꾸고 있는 꿈이 내 건지 나만이 꿀 수 있는 건지 누구 흉내내는 꿈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없어요. 꿈 꿨을 때는 올라가 봐야 돼. 올라가 봐야 돼요. 그걸 실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꿈을 꾸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저 남자가 좋다? 끝까지 해봐야 돼요. 끝까지 해서 사귄 다음에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그 남자가 아른거려요. 아른거려 계속. 우리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고 사셨죠?
지금 그 꿈 있죠, 꿈. 이루지 못한 꿈 있죠.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거. 그때 해봤으면 사실은 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가진 자만이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졌는데 버렸던 사람은 절대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다시는. 공무원이 됐다 공무원을 포기한 사람 공무원 시험 볼 것 같아요? 안 보죠.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이 꼬셔. 공무원이 좋대. 연금도 좋고. 그러면은 포기했던 사람 뭐라 그래요? 안 해. 확고하게. 천금의 무게로.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두 번째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요약 정리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를 제가 읊을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세요. 이상주의자만이 현실주의자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배웠던 게 뭐죠? 생각해봤던 게 내가 지금 꾸고 있는 꿈이 내 꿈인지 남의 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꿈을 이뤄봐야 된다. 해봐요, 다. 아니, 지금 내가 얘기했던 말을 다 해보라고요. 꿈을 이루고 그 자체를 포기하라고. 다 줄어들어 버렸어. 압축. 젊잖아. 자, 내가 뭐라 그랬어? 두 번째 명제. 대충 뭔지 알죠? 내가 꾸고 있는 꿈이 나의 꿈인지 남의 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꿈을 이뤄봐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은요, 이룬 거를 버리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버렸던 사람은요, 그 버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살고요, 미래로 살아요, 계속. 여기 계신 이제 저 나이 드신 분들은 보면 분명히 사로잡혀 있어요. 20대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렇죠? 그 지금 남편분 말고 그 남자, 그렇죠?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해서 과거에 우리가 포획돼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러냐, 우울해지죠, 삶이. 인생이 뭔가 비비 꼬인 것 같고. 근데 그건 모조리 다 우리 탓이에요. 젊은 분들이 반드시 해야 돼요. 뭐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이뤄야 돼요. 꿈꿨으면 반드시. 그리고 버려요. 그걸 서너 번만 버리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강해지고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되죠. 지금 막 이렇게 기가 팔랑팔랑 거리잖아요. 그게 좋대더라. 그럼 팔랑팔랑. 그거 어쨌든 좋다라고 생각하고 야 이거는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건 이뤄야 될 것 같아가 있으면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몇 번 버리는 경험들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오늘 강의 어렵지 않으셨죠? 네. 예. 꿈들은 있으세요? 꿈 갖는 건 무서운 거예요. 편하게 사는 게 아니고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이루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뤘다고 해도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건 아니다. 내가 나사를 가려고 그랬던 거 스타워즈 시리즈를 너무 많이 봤다. 이럴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그 과정이요,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은 실패했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요, 나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자식들도 망가뜨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나의 꿈을 아이한테 주입시킬 수도 있어요. 너 검사 되라. 너 더 많이 배우고 너 서울대 가라. 이런 식으로. 아이는 행복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애들은 버려놓으신 상태니까 손주는 그러시면 안 돼요. 뭔지 알죠? 아이가 하찮은 꿈이다라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식들은 막 말릴 거예요. 아유, 이거 해서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걸 극복한 아이들은요 그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남아요, 다. 자식들은 포기하셨죠? 여러분 꿈을 주입시키지 않았어요? 계속 애가 밥 먹을 때마다 넌 의대다, 넌 의대다. 애 잠자고 있을 때도 기회도 너는 검사야, 검사야.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꿈을 아닌 걸 사람들은 끌고 가지 않아요. 버려요,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 자식들, 뭐 기타 등등 주변 사람들, 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애인이요 어떤 꿈을 꾸고 이루려고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도와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꼭 방해한다?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못 산다. 하지 마라. 음악 하지 마라. 드럼 연습하지 마라. 막 이렇게 괴롭히잖아. 그럼 그 남자는요 떠나요, 나중에. 내 꿈을 부정하는 사람이랑 왜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게 있다고요. 그걸 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같은 거 없으시죠? 아, 이제 클로징을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저 조용히 좀 해요. 지금 말하는데 왜 그러세요? 도와주지 않고. 저기 이 철학자에 대해서 항상 제가 강의 끝나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말인데 제가 그 말 참 좋아해요. 철학자는 삼파다 그러고요. 철학이 삼파술이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이제 어쨌든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아파야 돼요. 산파가 아파야 돼요. 산파가 아프면 안 돼요. 산파가 아프면 산파가 애를 낳아야 되거든. 산파예요. 철학자는 산파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강의를 들으면요. 이렇게 진통처럼 아파요. 내가 진짜 헛살았다. 내 꿈은 뭐지 이러잖아요. 그 아프면요. 그 아픈 걸 치료해요. 사람들이 각자가. 그럼 막 카페 같은 데 가서 막 고민한다.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래서 자기를 닮은 새끼 하나씩 낳으면 돼요. 생각을. 그래서 철학을 산파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저 인간을 만났더니 내가 너무 남루하게 산 거 아니야? 불쾌한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일수록 옥동자를 순산할 가능성이 많아요. 반면 들었는데 재밌었어. 개그 프로보다 나은데? 이러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뭔가 어떤 잘못 생각한 게 찔렸다면 그거를요 오랫동안 머무르셔야 돼요. 아이가 자궁에서 자라는 것처럼 아주 오래 쉽게 결정하지 말고 고민해서 나는 이리 살아야 되겠다서부터 내 꿈서부터 점검하면서 놓으면 그러면 제 역할은 다 한 건데요. 아마 그쯤 되면 저를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은 막 오버한다? 내가 철학적인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사실 철학자의 하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다 많이 아팠으면 나는 이상주의자, 현실주의자 막 양분화해서 생각하고 꿈도 현실도 뭣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 이것부터 좀 반성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누누이 강의할 때 그러지만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멘트가 잘 됐다. 오지하고 좀 어울려요. 느낌이. 마일리지가 장난이 아니시네요. 영수증 주세요는 제가 한 15개국 한국국어 오네가시마스 앙글레스 포르파볼 커에퍼 우빠살라오 아날라 아따깔라물 아라비아 오지라는 곳은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PD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채 보세요. 어쨌든 간에 정말 내 재미에 겨워서 아직도 살고 있다라는 자기 확신. 벨라리아 프레스카 파레지아나 페스타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출장을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조명을 안 챙겼어요. 너희